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시험대로 관심을 모은 보궐선거에서 잇따라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세입자의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전개됩니다. MTA는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일부 승객에 한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25%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포스티유 제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외국 정상의 연방의회 연설은 의회 지도부가 결정하고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문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20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초청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국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자 세계 경제 및 안보 협력국이라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영어로 처음 연설을 했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다음 날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이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시험대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30살의 신인 정치인 오소프의 돌풍을 기대했으나 공화당의 텃밭인 6선거구는 결국 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CNN 방송 등은 20일 오후 10시 83%의 개표 결과 공화당 캐런 핸들 후보가 52.4%,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47.6%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하원 보궐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시험대로 여겨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조지아주 총무장관인 공화당 캐런 핸들 후보가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핸들 후보는 지난 4월 7일 첫 투표에서 존 오소프 후보에게 크게 뒤졌지만 오소프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는 데 성공, 결선 투표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당선을 확인한 핸들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가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일을 지적하면서 정치에서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5선거구 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화당 랠프 노먼 후보가 민주당 아치 파넬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세입자의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전개됩니다. 뉴욕주는 세입자에게도 세입자 권리와 의무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20일 내무국과 인권국, 주택 및 커뮤니티 개선국에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신규 계약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8일 퀸즈의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합법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거 조치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주는 고발 조치되고서야 사과한다며 통지서 내용을 취소했습니다. 뉴욕주의 현행법은 임대 계약 갱신
갱신 시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트 한정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와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는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괴롭힘의 수단으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이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 아메리칸 지원국과 주 인권국은 세입자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인종과 출신국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로 벌어지는 범죄 악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여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됩니다. 20일 한국 외교부는 22일부터 한국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다며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한국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됩니다. 현재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고 신규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만 정지됐습니다. 때문에 분실 여권의 무효화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으면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의 위변조에 따른 국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분실 여권으로 인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 해에만 약 5천 건의 여권 분실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실 여권 대부분은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개당 $1,000에 팔리고 있으며 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00까지 거래되면서 신분 도용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실 여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사전에 차단되고 한국 여권의 국제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현지 한국 외교공관에 연락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에 대한 요금 할인을 요청했습니다. MTA는 일부 승객에 대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25%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20일 펜스테이션 공사가 시작되는 7월 10일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스케줄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25%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0% 이상이 축소 운영되고 일부 노선은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하지 않고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과 퀸즈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 역까지만 운행됩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MTA는 할인된 한 달 정기권은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할인 티켓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티켓 판매 앱 MTA eTix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공사로 인해 펜스테이션까지 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승객들에 한해서는 할인 요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는 9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인건축가 박지훈 씨는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그러나 원 월드트레이드 센터 건축 설계사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건축가 박지훈 씨는 지난 14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건축 설계사 스키드모 앤 멜릴리사와 시공사 티슈맨사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큐베 아키텍처 대표로 있는 박 씨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디자인은 자신이 일리노이 건축공학부 재학 시절인 1999년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작품 시카고 CD 프론트 99를 표절한 것이라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당시 작품 지도 교수 아마드 압델 라자크는 현재 스키드 모사와 파트너십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또 자신의 작품이 일리노이 공대 현관에 6년간 전시됐으며 책으로도 출간됐는데 현재 스키드 모아사 다수 임직원이 전시 기간 일리노이 공대의 강사와 교수, 보드 멤버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저작권 소송 판결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에 대한 재산권 침해 보상과 피고들의 저작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키드 모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건물이 완공된 지 4년 만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대사관의 공증 문서 확인 서류가 꼭 필요했었는데요. 오는 10월부터는 아포스티유 제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 시 한국과 공증문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를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협약 체결 국가에 상관없이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 담당 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문서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거주 증명서, 처분 위임장, 일본, 대만의 인감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 시 외국 공증을 인정함으로써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처분 위임장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 내 한국 대사관의 공증 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쉽다고 알려진 투자이민. 하지만 실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단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USCIS의 지난 10년간 투자 이민 서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단 13%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쉽다고 알려진 투자 이민도 신청이 몰리면서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재정 감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뜨거운 투자 이민 열기에 비해 실제 영주권 취득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이민 첫 번째 단계인 I-526에서도 거부율은 1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과한 후 I-829 심사에서도 탈락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자 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33,731명의 외국인 투자자들만을 감안해도 실제 영주권 취득률은 24.4%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LA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는 24일 LA 코리아센터에서 LA 홍보관 개막식과 미주동포 후원식 발대식을 개최하고 평창의 인지도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홍보관은 평창 홍보 동영상이 담긴 영상존, 평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와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스키점프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존, 미니컬링 체험존 등이 마련돼 한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편 문화원 측은 앞으로 LA 총영사관과 한국관광공사 LA지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창올림픽 홍보와 체험 행사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국인 모녀가 총기를 든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센티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에 위치한 베스트 웨스턴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 로비로 향하던 한국인 모녀가 3인조 강도로부터 습격을 당해 어머니 김 씨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 가운데 2명이 김 씨 모녀에게 접근한 후 가방을 뺏기 위해 총을 겨누며 위협을 했고 모녀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어머니 김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어머니 김 씨는 갈비뼈와 어깨, 팔꿈치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김 씨에 따른 큰 부상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파란색 BMW 세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명의 공범과 함께 달아났으며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 측은 오늘 강도 사건의 피해자 김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플라센티아 경찰 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종비하적 단어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아시안 비하 용어로 쓰이는 슬랜트, 찢어진 눈이라는 뜻의 단어를 락밴드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슬랜트 상표 등록 거부는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19일 뉴욕시장 라스 바라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10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고 불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이나 주법원 등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ICE의 무차별적인 불체자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8일 마이클 폴라타 전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민주당 위원장이 88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폴라타 전 위원장은 지난 1961년에서 2016년까지 펠팍 민주당 위원회를 이끌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2015년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위원장직에서 자진 사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23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진행되고 장례 미사는 24일 펠팍의 세인트 니콜스 성당에서 거행됩니다. 18일 오후 1시쯤 157스트리트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아래에 5피트 길이의 뱀이 나타났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직후 관할 백구경찰서는 출동한 경관들이 무사히 뱀을 구조해 지역 동물보호소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뱀에 물린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뱀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다 오후에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침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가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